지난주 연준의 B컷 조치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모두가 파월에게 속았다라는 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반란부터 루비니의 금리 조작설까지 오늘은 이 문제들을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가 끝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각종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송 시간이 오늘부터 좀 늦어졌죠? 예, 한 그렇습니다.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들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방송 시간상 늦었음을 이렇게 시청자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 B컷 단행 누구든 다 이어지 못했던 이렇게 결과였기 때문에 예. 후폭풍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면 예. B컷 처음 제기됐던 7월 경제지표보다는 8월 경제지표가 분명히 개선됐죠. 그렇죠. 그리고 9월 셉에서도 올해 성장률이 2.0% 나왔기 때문에 B컷을 단행할 만한 이유는 없었죠. 예. 그리고 애틀란타의 GDP 나우에 보면 3분기 성장률이 3%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B컷에 대해서 향후 통화정책 관련해서 또 정치권과 관련해서 예. 파월 의장이 이 정치권의 움직임을 배제했다 하지만 상당히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7월에 경제지표에서 개선된 점 그리고 9월의 셉 경제 전망 그리고 3분기의 GDP 애틀란타 나우의 3% 성장률 보면은 누구나 다 메이비컷을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B컷을 단행했었죠. 예. 그래서 원문을 구해서 주말에 한번 구해봤습니다. 원래 페드 인사 내에서는 이제 다른 멤버들도 있습니다는 예. 페드의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 의장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예.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이 전통이 사실 앨런 그린스펀이 페드 당시에 의장으로 예. 있었던 2015년까지 유지했었거든요. 2015년 이후서부터 유지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우만 이사가 여기에 반대표를 던졌죠.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보우만 이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년 만에 2015년이니까 2005년 2005년이니까 예. 2024년이니까 19년 만에 아. 결과적으로는 이 만장일치 방식이 깨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페드 내에서도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너무 앞서서 주장했지 않았느냐. 여건상 보면 보험한 것처럼 메이비컷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예. 하는 측면에서 지금 페드의 내 그 이사들의 성향과 함께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 퀴즈들이 가장 파월 의장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선 이전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예. 이게 결과적으로 B컷을 단행해서 해리스라든가 바이든 정부에 손을 들어준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9년 만에 이 페드의 전통이 깨진 건데요. 모험을 선택한 파월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모험이라 그러죠. 예. 여건상 보면은 베이비컷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예. B컷을 단행하니까. 근데 기자회견에서 당신도 사실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까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다. 예. 선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당시와는 분명히 5년 전과는 다르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같이 한번 다음 자막을 보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다음 예. 자막을 같이 보고 시청자분이랑 알겠습니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경기도 문제가 없는데 물가도 잡히지 않고 경기도 문제가 없는데 왜 B컷이냐. 시청자 여러분, 물가를 그동안 잡히려고 노력해왔고 물가를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B컷이냐. 그건 뭘 실수 우려가 될 수 있는 소리죠. 예. 두 번째는 자 이번이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라면 야 당신네들 7월 달 회의에 베이비컷이라도 당했으면 예. 뭐 한 달 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8월 쇼크는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9월 회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월 회의는 베이비컷에 하면 물가 안정 의지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방적 성격으로는 베이비컷 단행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두 가지 경기 침체와 볼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예.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면 이번에 B컷을 단행했으면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확실하게 그것도 2년 반 만에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 한꺼번에 두 차례 내었으니까 확실하게 시장은 버텨줘야죠. 페드 의사대로 파월 의장대로 이렇게 시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장에서 무감각 반란이라 이를 만큼 달러 가치 올라가고 예. 국채 금리 올라가고 그렇죠. 엔달러 환율도 지금 143, 144인대 올라가고 비컷 단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페드라든가 파월도 본인 자신이 비컷을 단행했는데 시장은 예.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본인 사실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정책의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죠. 의도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책임 문제가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책임 문제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이 페드의 반란이다, 페드 내부의 반란이다 하는 이런 쪽까지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사실 다른 쪽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정책 금리의 조작 문제입니다. 아. 그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혼조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뭐 반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입장, 뭐 페드뿐만 아니라 뭐 월가 수장들도 참 좀 어두운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월 아마 9월 예. FMC 회의 직전에 마지막 회의가 7월 FMC 회의지 않습니까? 예, 이때의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겠습니다는 라스트 마일 부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렇죠. 시각이 있었죠. 예, 그게 사실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9월 FMC 회의가 됐던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벗은 2년 전부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예, 7월 회의 때까지 라스트 마일 부지에 의해서 매파적 시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받들어서 사실 여기에 이어서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예, 매파에서 금리 동결 조치를 계속해왔던 이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페드를 쫓아가는 시기 아니냐. 우리 내부의 MZ세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물가가 잡혔는데 느닷없이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를 들어서 사실 금리를 동결하다 보니까 너무 페드에 쫓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던 것이 7월 FOMC의 미국 측에서 보여줬던 입장입니다. 예, 근데 피벗을 한 달 만에 잭슨홀 미팅에서 공식화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락가락하는 페드라든가 파월에 대해서 더 이상은 믿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세계 양대 뱅크의 인베스트뱅크의 수장인 JP 모건의 다이먼과 예,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금리가 없다. 그렇죠. 이런 시각도 예. 아마 시청자분 기억나실 거로 생각됩니다. 이게 다 기억에 전부 투자자들의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보다도 이 글로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회장 입장에서는 시장의 영향력이 파월 의장보다는 더 큰 상태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 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플레이어가 그런 각도에서 전부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하하더라도 베이피컷이 아니라 B컷을 단행하다 보니까 포지션이 전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페드의 카오스라든가 파월의 카오스라든가 이런 내용을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그런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IB 수장들 올해 금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전직 페드 의장도 이제 콕 집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전직 페드 의장도 벤 버냉키인데요. 예. 뭐든지 통화정책이라는 건 선제성이라면 1년 후에 경기 상황이 어렵다라도 예측을 잘해야 된다. 그만큼 페드 내의 포브스 모델, 거시경제 모델은 정치해야 된다. 정치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한번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예. 고용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7월에 올라가가지고 경기 침체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고용지표에서 대표적으로 지표가 실업률 지표인데요. 주간 실업정권 건수는 잘 알지 못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이 지표로 인해서 사실상 이 실업률 쇼크를 진정시키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왜 그래?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좀 빨리 신속하게 좀 지표가 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업률과 주간 실업정권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실업률 산출은 늦습니다.
후행지표 가장 대표적인 후행지표, 가장 늦은 후행지표입니다. 실업률에서 피부적으로 와닿느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주간 실업 정책은 청구만 하면 실업률 청구하면 산출 발표되거든요. 예. 두 번째는 실업급여만큼 체감적으로 와닿는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뉴노멀 통계 환경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 경기 예측 모델이 과거의 대표성 지표 가지고 전부 경제 예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개선 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꾸 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2001년도 물가도 일시적이다 봤는데 그냥 스카이라이트 로켓팅으로 올라갔고 9%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문제에서는 더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올해 성장률 1.4% 정도 봤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성장률 2.5%. 예. 뭐 2022년은 더 틀렸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자 중앙은행이 예측을 잘해야 선제성을 띄우고 선제성을 잘해야 이번 것처럼 누구나 베이비 컷에 되는 데서 비컷을 단행하지 않는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예. 쓴소리를 했던 이런 상태죠. 오죽했으면 용도 폐기됐다라 그럽니까? 그렇죠. 본인 자신이 모델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는 페드 의장 중에서 가장 선호는 벤 버냉키 의장이 페드의 거시경제 모델은 포브스 모델은 이게 페드 플러스 US의 약자입니다. 포브스 모델은 용도 폐기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가 하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혼란을 빚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FOMC 회의 이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국채 금리는 왜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건지.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루비니 교수가 제기했던 국채 금리 1% 조작설이 좀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은 지난 5월 달에 예. 루비니 교수가 지금의 정책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조작되고 있다. 우리가 보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인트리 시스템, 금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 내리면 시장금리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고 뭐고 해가지고 효과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금리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시장금리는 내렸는데 사실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예. 이 조작됐다는 얘기죠. 아. 이게 좀 아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새로운 내용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방송 시간상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예. 한번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앨런 장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정책금리 계속 올리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오면 경기 침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본인은 이제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안정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드라든가 파월에 자꾸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맡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경제 컨트롤 타워에서 스텔스 양적 완화, 요게 스텔스 양적 완화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QRA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QRA의 국채에서 입찰률, 응찰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QRA에 들어갈 때 그래서 너무 응찰률 이걸 따지지 마십시다 하는 것을 작년 11월서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그게 분기별 국채 발행 물량 조정입니다. 그리고 바이백해서 만기 전에 장기물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자 유동성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은 자막이 빨리 돌아가지고 예. 그래서 장기 국채 발행을 한 1조 달러 정도 줄였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장기 국채를 1조 정도 줄이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자 실물 경제는 장기 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기 발행 물량을 유통 물량을 1조 달러 줄이니까 어떻습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그대로 유지했죠. 예.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자 이 QRA라든가 그 다음에 스텔스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자막이 뒷자막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자막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루비니 교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냐 이 QRA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백에 의해서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스텔스 양적 완화는 뭘까 예. 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분이 아시기는 전통적 양적 완화는 어떠냐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적 양적 완화제가 취될 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하니까 인플레가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3의 방식을 스텔스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 자, 유동성은 불변시켜.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근데 실물 경제 침체 부분에서 완화시켜야 되니까 10년은 장기 금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스텔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낮춰야 되죠. 어떻게? 자, 분기별 국채 물량에서 단기채 반응을 좀 증가시키고 예. 장기채 반응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QRA죠. 그리고 만기 전에 돌아오는 현금 가지고 장기 물량을 사주면 예. 장기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되는데요. 자, 이번에 B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금리와 시장 국채금리 간에 그동안 괴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를 좋다 해야 시장금리를 조정하는 건데 자, 지금까지는 시장금리를 먼저 조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책금리는 거꾸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뭐 B컷을 통해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금리 체계상 보면은 사실 0.25%도 안 되는 상황이고 0.5%를 떨어뜨려야지 사실 이것이 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책금리를 조정을 통해서 시장금리를 조정하는데 지금은 시장금리를 조정해 왔으니까 예. 조정했으니까 정책금리를 뒤늦게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아마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거다. 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드가 이제 이번에 피봇을 단행했습니다만 작년 11월 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 바 있었죠. 그 당시에 더 확실한 피벗이 나와서 월가가 환호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주가가 왜 이렇게 B컷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 확실하게 올라가지 못할까 하는 측면에서 선반영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피벗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 재정 정책도 피벗이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피벗이다. 예. 통화 정책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피벗은 뭐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 이건 예. 못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플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스텔스 QE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의 입장에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 앨런 입장에서는 저거 인플레를 잡히는데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 하면 경기는 더 우려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새롭게 제기하는 게 아니라 JP 모건의 라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국채 금리가 8%까지 급등할 수 있다. 예. 기억나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맥을 갖고 와서 제 딸이 부입됐습니다. 자, 만약에 8% 이상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면 지금 빅테크를 비롯해서 미개 시장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자막이 이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앨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스텔스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지금은 3%, 4%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B컷을 통해서 왜 사실상 미개 주가가 미리 반영하는 게 크게 올라가지 않느냐. 예. 그런데 시장 금리를 통해서 이미 빅테크 종목은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 금리는 후발적으로 조정하는 거니까 예. 과거처럼 이렇게 B컷을 단행하면 미개 주가가 확실히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런 얘기가 사실상 사실상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예. 그런 대목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으로 정립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사실 처음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점들이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에 어떤 쪽으로 가는지, 페드 내에서 보험안과 파월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입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막을 보면서 좀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루비니 교수의 이 조작설 과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조작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정책금리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금리 올려야 된다. 그럼 경기 침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경제 강국인 제닛 앨런 입장에서는 지켜만 봐야 되느냐. 지켜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왜 재무부도 있고 왜 중앙은행도 있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 충돌될 때는 조정하기 위해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1980년대에 것처럼 경기가 침체될 때, 물가가 올라갈 때 그때 처음으로 팀버겐 정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는 사회 깔릴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점만 충실해라. 예. 자, 페드는 물가 안정에, 그 다음에 재무부는 경기 안정해. 예. 이게 팀버겐 정리입니다. 이게 틸레마 봉착에 문제가 봉착돼 있을 때는 예. 그래서 자기 본역대로 확실한만 하면 된다. 남의 거 거스르지 말고. 우리나라의 그 지금 상태에서 경제 부서라든가 정책 당국이라든가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예. 헷갈릴 때는 나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내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가 페드 입장에서 물가가 안 잡힐 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없지만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장기간 된다. 경기 침체니까 앨런 입장에서는 자, 본인의 입장대로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금리를 안정시켜서 경기를 회복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자, 물가를 고금리 유지한 상태에 물가를 잡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런 상태에 지금은 미국의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뭐냐 경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성장률 2.5%만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 1.8% 대비 1.7에 2.8%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높은 수준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성했는데 이걸 가지고 조작으로 볼 것이냐, 조작을 볼 것이냐. 해서 사실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트럼프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작됐다.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가 불가하다 보니까 조작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정책 보수가 서로 갈려져 있는 입장이 아이고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두 마리 세 마리 텄게 되면 정책 부서 왜 공무원들을 그렇게 많이 해둘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냥 하나 부서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실 재무부와 페드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는 산자부 거쳤죠? 예. 이런 것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 볼 텐데요. 달러 가치 혁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미 하원 의장이 자금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자금법안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금법안이 예, 관련 뭐 속보가 더 나오는 속보 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위신을 접하는 상태에서 자금법이 뭘까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궁금할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용을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면 내일 방송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그 결론을 내리면 이번에 빅컷은 미들 사이클 조정이냐 빅 사이클 조정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 이번엔 경기 침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시장에서 보면 주가가 직후에 떨어졌다가 FOMC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주춤했다가 이런 변동성 장세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빅컷이 많은 오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문점이 풀리기 전까지는 사실은 과거 이렇게 과거의 그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과 관계없이 변동성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달러 가치는 지금 미국 경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 달러 가치는 크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빅컷이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가 엔화 강세가 된다. 그렇지 않죠. 엔달러 예. 환율이 다시 140센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30원대에서 곧바로 1300원이 깨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분간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하는 점도 예. 말씀드렸는데요. 표가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나가니까 예. 그 달러 가치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표를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